안녕하세요. 교직경력 17년차 초등교사 지니쌤입니다. 오늘은 아이들과의 첫 만남, 3월 첫날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사이트들, 초등 아이스크림, 그리고 인디스쿨 등등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곳에 가보니까 벌써부터 좋은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좋은 자료들 선생님께서 살펴보시고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선생님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사용하면 좋을지, 아이들을 만나면 좋을지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잡고 자료를 사용하면 한 가지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알차게, 한 시간을 꽉 차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이런 마인드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부산스러워져요. 선생님이 부산스러워지면 아이들도 부산스러워지죠.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로 이런 첫날을 보내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오면 첫날의 저희 마인드는 옳은 가치 기준을 세워줘야겠다. 그래서 학생의 학교 생활, 가정 생활, 학원이라든지 그 외에 모든 관계에서 이 옳은 가치 기준을 마음속에 내면화하는 게 왜 중요한지, 그걸 통해서 2015 개정교육과정 핵심 역량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날, 첫 시간, 우리가 그 아이들 명단을 받은 걸 보고 아이들이 왔는지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출석을 확인하고 누락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학년부장 또는 교무부장님께 보고 드리고 나서 바로 이제 교실로 돌아온 상황에서 선생님 소개가 되어지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저 소개를 하면서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녹아내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변신. 그러면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은 지니쌤이에요. 선생님 취미는 이거고요, 선생님 특기는 이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는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정직과 성실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왜 이거가 중요한지 선생님이 살아온 인생 중에서 중요했던 사건들로 얘기해 볼게요. 하고 이제 첫 번째, 정직을 왜 지켰어야 되냐면요 하면서 이제 제가 거짓말했다가 크크 다쳤던 일들을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정직해야겠구나 라고 느꼈던, 그리고 정직했더니 오히려 용서받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았던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성실도 마찬가지고. 성실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서 성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조금만 그 얘기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성실 부분을 조금만 정말 리얼리티를 살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들한테 다시 얘기하는 것처럼 해볼게요. 여러분,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 못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중학교 올라가서 이제 정말 공부 좀 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기 중간고사를 앞두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선생님 때만 해도 친구들 중에서 몇 명은 학원을 다니긴 했었지만 선생님은 학원을 다니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예전부터, 고전부터 예습과 복습은 얼마나 중요한지 누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복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 이제 수업 들은 거는 교과서를 갖고 와서 집에서 한 번씩은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거의 4월 중순에 중간고사를 보니까 한 달 반 정도는 그걸 꾸준히 지켰어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제가 이제
다들 아시죠? 긴 문제집 이렇게 넘겨가면서 이제 중간고사 대비 문제집을 또 푼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일주일 전에 중간고사 보기 일주일 전에 저희 반 반장에게 담임 선생님께서 점심시간에 아이들 이제 떠들지 않게 너가 잘 지켜라. 떠드는 아이들 이름 적어라 칠판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점심 먹고 저희 반 반장이 이렇게 교탁 앞에서 이렇게 서 있었고 저는 이제 공부를 하기로 마음 먹었고 계속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 문제집을 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애들은 또 다들 공부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떠드는 아이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반장이 그 떠드는 아이들한테 야, 뭐 희선아 조용히 좀 해. 야, 진이가 공부하잖아. 응? 야, 진이도 공부하는데 좀 조용히 좀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이름이 나니까 이렇게 했다가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와서 저녁 먹고 나서 문득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약간의 비아냥이 섞여 있었던 거구나. 아, 진이도 공부하니까 너도 공부 좀 해라. 라는 그런 말이 이제, 야, 공부 못하는 진이도 공부한다. 이런 내용이었다는 걸 집에 와서 알았어요. 그만큼 제가 굉장히 둔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눈치도 없었던 그런 캐릭터였거든요. 그랬는데, 뭐, 약간 서운했지만, 뭐 어쩌겠어요. 제가 아이들 인식 속에서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고, 그래서 뭐, 그냥 넘어갔고 시험 보고 이제 결정이 딱 났는데 두둥 어떻게 났겠어요? 제가 바로 1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반 반장이 진짜 놀랬었어요. 딱 이렇게 성적표를 봤는데 그 성적표에 자기가 학급 1등으로 안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받고 야 누가 1등 했어?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 이렇게 한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그 아이의 콧대를 눌러줬다 이런 거는 부차적인 문제였던 것 같고 가장 중요했던 건 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이런 자기 효능감이 높아졌던 거가 저한테는 가장 큰 수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몇 학년 몇 반 우리 반 학생들도 2020년에 이런 것들을 같이 성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도 우와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실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처음에는 이런 사례들이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난 사례가 좀 변변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잘 쥐어짜보세요. 그럼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나 쥐어짜도 없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른 사람 이야기들 중에서 되게 공감됐고 막 감동적이었던 이야기들을 전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어떤 사람이 그랬다. 연예인 누가 그랬는데 난 감동받았다. 근데 내가 공감하고 내가 감동받은 이야기일수록 그걸 들려줬을 때 아이들도 그걸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째 시간 교사 선생님 소개 시간에 되게 중요한 가치를 같이 넣어서 아이들한테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교사 소개를 주로 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서랍 정리, 사물함 정리, 교실 청소하는 방법 이런 등등의 기초 기본 생활 습관 그리고 학급 규칙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좋은 자료들 같은 거 찾아서 보여주면서 자기관리 역량과 관련 지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관리를 잘해야지 나중에 독립적인 생활, 떳떳하게 그리고 아프지도 않고 어디 가서도 잘 지낼 수 있다라는 그런 중요성을 많이 연관지어서 2교시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3교시에는
아이들 대인관계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해줍니다. 친구관계,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에서도 어떤 언어를 가져야 되는지, 언어 습관, 그리고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의사소통 역량 또는 공동체 역량, 또 옳은 가치 기준으로는 존중, 공경, 사랑, 배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교시부터 3교시까지 저는 교사가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해요. 어떤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첫날은 골든타임이니까, 이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니까요. 아이들이 100%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선생님이 하고 계신 말씀이 뭐지? 초집중해서 경청하는, 다시 못 올 소중한 순간이기 때문에 저는 1교시부터 3교시까지 정말 정성스럽게 혼신의 힘을 다하여 영혼을 갈아 넣어서 이 모든 말들을 아이들한테 해줘요.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아니라 할 수 없게 합리적으로 설득당할 수 있도록 조근조근 이게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얘기하지만 첫날은 소중하니까요. 이렇게 1교시부터 3교시까지 교사 위주로 시간을 많이 갖고요. 4교시는 이제 선생님을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너희들끼리 친구들하고 한번 자기소개해볼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자기 이름, 취미, 특기 뭐 이런 것들을 4문장 이상으로 말하게, 소개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자기 표현에 대해서 많이 공부가 되어 있어서 잘하는 반면에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연습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습지를 좀 이제 예쁘게 구조화시켜서 친구들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메모하면서 다 채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너무 지루할 때는 뭐 빙고놀이라든지 아니면 뭐 손뼉치기, 뭐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뭐 이런 뭐 갖가지의 놀이들을 변형시켜서 친구 소개하는 거를 재밌게 해보도록 하기도 하지만 저는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을 들게끔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놀이는 부가적으로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선택하시는 거고, 필요가 없겠다 하면 선택 안 해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3월 첫날 아이들과 첫 만남,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저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제 하면서 가장 큰 목적과 마음가짐으로써 아이들에게 옳은 가치 기준,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핵심 역량 6가지를 어떤 식으로 이제 녹여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지를 위주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학생들마다 실태는 다르고 특징도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부분은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